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주가 16% 마감을 했고요. NXT는 15.74% 마감이 아직 하진 않았고요. 되고 있는데 매매 동향 잠깐 볼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매매 동향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개인이 지금 개인만 사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파는데 근데 오늘 개인만 샀는데 주가는 16%가 올라갔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매 동향에 대해서 하나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거 잠깐만 좀 신경 쓰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개인이 많이 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쵸?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이 사면은 주가가 빠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요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대차에 있는 개인 투자자 성격이 좀 달라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는 무슨 습관이 있냐면 매수에 받쳐놔요. 이렇게 매수에 받쳐놓거든요. 매수에 보통 위로 긁지를 않는다고요. 개인 투자 특성은 밑으로 매수에 받쳐놓고 기다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밑으로 받쳐놓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건 주가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올려서 많이 사요. 매수에 받쳐놓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그냥 원하는 금액, 내가 오늘 100억 살 거야? 그럼 100억 어떻게? 내가 원하는 가격 근처 바운드리에 있어. 그럼 위쪽을 사요. 물량 나올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을 때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개인이 사면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호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호가. 개인 투자자는 받쳐놓고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위로 긁어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가 사갖고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개인이 밑으로 받쳐놓고 산 게 아니라 위로 긁으면 샀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뭐 했다? 위로 긁으면 샀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지금 관계 영역에 들어가 있다. 너도 나도 뭐예요? 현대차 매수, 현대차 매수, 현대차 매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개인 투자자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겠냐? 이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어쨌건 지금 외국인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탐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대차 잔고도 최근에 보면 계속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건 지금 36만 원부터 계속 늘어나요. 그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물량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대차는 보통 기관도 개인도 하지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조금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물량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50만 원 뚫게 되면 50만 원 뚫게 되면요, 이거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 대차에 대한 커버가 들어와 줘야 돼요. 왜? 50만 원 구간이 진짜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호가가 500원에 1000원으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50만 원 구간을 저항선으로 보고 50만 원 구간 돌파 못하면 주가 어떻게 돼요? 밑에 4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50만 원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가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요 차이를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50만 원을 뚫어주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가는 손바뀐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연속적인 상승 나온 거는 현재 구간에서 좋은데 50만 원 전후가 조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빠르게 넘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저점 구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현대차 어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현대차 조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 5일선 없어도 이거는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률이 거의 42% 정도, 정확히 따지면은 40% 정도 상승이 지금 일주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구간이 조금 분기가 될 것 같다.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호가 단위가 500원이잖아요. 보여요? 500원인 거? 뭐
42,500원, 483,000원. 근데 50만 원 되면은 호가가 1,000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매도 물량 두 개 있죠. 요 두 개. 요 두 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호가에 3만 주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 1,000원으로 합쳐지면 호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거랑 쌓여지면 호가가 한 호가에 42,000주 쌓이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 49만 9,500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50만 1,000원에 뭐가 된다? 호가들이 많이 쌓이겠죠. 이 구간에.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호가가 많이 쌓인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어떻게, 여기가 지지선이 될 것이고, 50만 원 호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을 못 뚫어내면 단기적인 저항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현대차의 50만 원 구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만약에 돌파가 실패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일부 물량을 좀 수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를 현대차를 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요, 성장성이 너무나 무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가 로봇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한 밸류에이션 계산이 되기 힘들어요.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되기 힘들다라는 건 현재 현대차의 위치상 신고가고 모두가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감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구간부터 쉬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만원 구간대가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원 구간대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 중이다 라고 했을 땐 돌파가 나오게 되면 버티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돌파가 못 나는 방향으로 가면 단기적으로 2분의 1이던 3분의 1이던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잡아야 되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끝까지 존버하고 싶고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흔들리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100만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0만원을 가는 이 시간, 내가 주식시장에서 현대차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크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제가 현대차 100만원 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딱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현대차 100만원 간다라고 하네. 근데 주가가 50만원 찍고 40만원까지 내려와요. 그럼 제가 그러겠죠. 괜찮아요. 100만원 갈 건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럼 50만원에서 팔고 40만원 다시 사라고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현대차 충분히 100만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바로 갈지 아니면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아틀라스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2026년도 7, 8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럼 저는 적어도 이 전까지는 100만원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앞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있죠. 그쵸? 근데 이 사이에 증시의 변동성도 있을 거고 큰 파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견뎌내는 것이 사실 알고 견디는 것과 모르는 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틀라스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터진다라고 했을 때, 공장이 증설되고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 부분들을 기다리는 게, 저는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기 힘들 수가 있어요. 왜? 50만원을 찍고 40만원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나 다시 50만원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박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어떻게? 또는 50만원 뚫어주고 50만원 지지받고 50만원 위에서 박스 그리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만원 구간이 분기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셔라. 그러나 저는 기다리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가고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는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0만원에 대한 기간과 제가 생각하는 100만원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단기적으로 100만원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50만원 구간에서 일단 단기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좀 길게 100만원 보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항상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50만원 구간 무조건 뚫을 거니까 버티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50만원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만원 구간에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시간이 얼마나 많냐, 시간을 얼마나 소비할 수 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현대차가 왜 100만원을 갈 수밖에 없냐? 갈 수밖에 없냐? 말이 좀 이상하죠. 왜 100만원을 보고 있냐? 간단합니다. 현대차라는 회사 자체가 일단 신고가죠. 매물이 없어요. 위로 매물이 안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구간에 매물만 안 쌓이면 50만원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호가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50만원 구간 저항을 맞으면 이 구간에 매물이 쌓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박스를 그리냐 위에서 박스를 그리냐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라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서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만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면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다. 근데 왜 그전에는 못 갔냐 이거예요. 그전에 왜 못 갔냐? 간단합니다. 현대차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성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전기차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공장을 늘린다라고 해서 매출과 이익에 대한 폭이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인도의 공장을 늘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공장을 늘렸어요. 공장을 뭐 10,000평, 뭐 50만 평 뭐 늘렸다고 쳐. 그럼 여기서 생산될 수 있는 자동차의 한계가 있잖아요. 1년에 몇 대, 한 달에 몇 대. 그럼 그거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계산돼야 안 돼요? 계산되죠. 계산되죠. 그럼 이거 실적에 녹이면은 대충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퍼 몇 배 나오잖아요. 그쵸?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면 될지. 그럼 주가는 기대감이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 찍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다고. 왜? 이미 매출과 이익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계산이 돼요. 지금 3만 대 양산하겠대. 그럼 3만 대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정확히 계산이 돼요. 지금 우리 눈에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되면 계산이 안 되면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에 대한 상방이 없다. 상방이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원 가건 200만원 가건 사람들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만 계속 살아있으면 주가는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이 논리. 그래서 이게 주가가 50만원 넘어가고 70만원만 가더라도 사람들은 이 종목은 100만원 간다라는 그러한 탄력을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감으로. 그래서 저는 이 주가의 단기적인 미래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사람들의 심리까지 본단 말이에요. 이러한 움직임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를 가지겠지. 그러면 로봇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 기대감을 가졌을 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틀라스가 3만 대 양산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회사의 변화가 생길 건지 잠깐 봅시다. 자, 아틀라스가 바꿀 미래 산업 구조 변화,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자, 노동직약적에서 기술직약적인 구조로 전환된다. 자, 경직된 인건비 중심의 구조. 지금 계속적으로 공장의 노조 인원들 말이 좀 이상하죠? 근로자 인원들 계속적으로 임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퇴직금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로봇으로 바꾸게 됐을 때는 기술 투자비 및 유지 보수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줄어들지 우리가 계산이 지금 안 돼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이익률이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조에 대한 부분, 노사 갈등에 대한 인력 부족으로 공장 정지 리스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진다. 그죠? 그럼 이건 미래 안정성에 대한 부분으로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상용화 전략, 산업 현장 우성. 그래서 이제 모베드라는 요거를 좀 만들어서 요게 이제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돼서 이 자율 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하겠다. 공장에서. 그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아틀라스에 입힐 수가 있겠죠. 그럼 아틀라스가 조금 더 공장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베드를 양산함으로써 공장에 투입해서 이 데이터로 아틀라스를 조금 더
기술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개선시켜서 이익 마진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고, 그 즉각적인 상황화 솔루션, 높은 인건비 해결, 경직된 노동구조 해결, 먼 미래가 아닌 당장에 필요한 솔루션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양산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부품의 공급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자, 아틀라스 로봇을 28년도에 30년에 3만 대 양산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요거 만들 때 부품들 있죠. 부품들. 그쵸? 요거 어디서 쓰겠어요? 뭐 모비스에 쓸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부품들을 가져 쓰고 있겠죠. 근데 이게 뭐 10대 만들 때는 쓸 수 있다고 하는 3만 대 만들면은 공급망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망 무조건적으로 내재화 해야겠죠. 그쵸? 그럼 지금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게 뭐죠? 자동차 잘하고 있죠. 이 자동차 부품사들, 현대차 1차 벤더 얼마나 있습니까? 수백 곳 있죠. 수백 곳. 그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산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 로봇 부품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회사들이, 이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로봇 부품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로봇 부품은 국산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고정밀 감속기, 액추에이터 수요, 센서 수요 폭발할 거다. 그래서 기존 부품사들이 로봇 핵심 부품사로 변모가 될 거니 우리가 뭘 보자? 지금 구간에서 아틀라스 공장을 만든, 아틀라스를 찍어내는 공장을 만드는 스마트 제조 핵심 솔루션 누굽니까? 현대위아. 그리고 이 아틀라스 말고 사족 보행 로봇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터 누구? SL. 그리고 이 M&A나 조인트 벤처를 새로 만들 HL 만도. 지금 뭐예요? 1차 현대차 1차 벤더죠. 그러니까 얘가 뭘 할진 모르겠으나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로봇주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중에서도 개항전기 이런 애들 막 10배 올라가고, 모베이스 전자 이런 애들 몇 배 올라가요? 이런 애들 5배씩 올라가죠. 근데 이 친구들 매출과 이익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높지가 않아요. 매출과 이익이. 결과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게 높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공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10조 나오는 기업과 1조 나오는 기업의 공장 규모가 몇 배 차이 나겠습니까? 적어도 3배, 4배 차이 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틀라스가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땐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실질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회사들은 시총이 조그만 회사가 아니에요. 시총이 큰 회사들에서 뭐예요? 양산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시총이 큰 회사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나중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잡주를 사셔도 돼요. 사실 아무거나 해도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가 2차 전지 때 잠깐 현대차 설명하다 좀 돌아왔는데, 일단 잠깐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기억하세요? 23년도에 에코프로 급등할 때 여러분들 뭐가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포스코, 그죠? 삼성 SDI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한켠에 보면 정말 개잡주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자비스, 뭐 꼴값 떠온 애들 주가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죠. 1,400원 하던 게 7,000원 되고요. 이런 거 양반입니다. 자익을 고기 불판하는 회사가 LFP 한다 그래가지고 2,000원부터 주가를 4만원까지 20배 끌어올리고요. RF쌤이 통신장비 하는 애가 어떻게 했어요? 통신장비 하는 애가 LFP 한다고 까불면서 2,000원짜리 주가를 3만원까지 15배 띄었죠. 그쵸? 그 EM 플러스 소방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2,000원짜리 한다고 깝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얘도 2,700원 하던 거 16,000원까지 7, 8배 올렸죠. 그 다 거래 정지예요. 지금 이러한 회사들이 보나마나 뭐한다? 앞으로도 쏟아질 거다. 어디서? 로봇 부품 회사들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종목들, 뭐 개항전기나 이런 종목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한다? 이 종목이 작전 준 건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로봇 부품주 중에 쓰레기들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딱 봐도 작전 느낌 나는 거 보시면은 뭐 휴림로봇,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휴림로봇 이거 완전 쓰레기 종목인데 이거 완전 쓰레기 작전 종목인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SK가 인수한다니 현대가 인수한다니 사고 있단 말이에요. 상한가 가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거를 지금 작전주인 거를 아는 사람들은 못 건드려요. 근데 이거 지금 누가 건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개인 투자자가 건들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셔도 되지만 작전주인 걸 알고 먹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존버타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현대차 하다가 여기까지 갑자기 샜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구간에서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라. 내가 긴 호흡으로 갈지 뭐 짧은 호흡으로 갈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긴 호흡으로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본인의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현대차 영상 꼭 시청하시면 제가 어떻게 50만원 구간에서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내가 현대차 들고 있는데 단기적인 뭐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 또는 내가 매수 타이밍이 혹시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010-845-9501 이쪽으로 현대라고만 남겨주셔도 제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고요. 물론 제가 진짜로 바쁘기 때문에 연락을 싹 다 보내주셔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부품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관련된 뭐 현대위아나 뭐 SL이나 그죠? HL 만도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시총이 높은 애들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히림노브 이런 거 들고 있다라고 하면 상한가 가고 계속적으로 주가 올라가지만 이런 거 먹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여기서 수익 내봤자 어차피 작전주잖아요. 근데 이 작전주인 걸 모르고 수익 냈죠. 나중에 또 다른 섹터 있죠. 나중에 로봇, 나중에는 뭐 바이오, 거기서 또 그런 데 가서 들어가서 몰빵하다가 물리고 끝장납니다.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조금 잘 체크하셔라. 결과적으로 만도나 현대위아나 SL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나중에 주가가 5배, 6배, 정말 4배, 5배 갔다. 그때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사실 왜 미래가치 당겨서 오르가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아틀라스가 양산되는 순간에는 뭔다? 그때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돈이 얼마나 찍히는지, 얼마나 매출과 이익이 찍히는지 그걸 볼 거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요. 제가 아까 요렇게 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제가 요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요렇게 남들보다 한 발자국 빨리 가야 된다. 뭐냐면, 자, 로봇주 너도 나도 달라붙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23년도 2차전지 상승 랠리 생각하면 우리는 광기에서 계속 더 갔던 흐름들이 나온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삼성 SDI에 납품하는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 에코프로 그룹의 시총이 삼성 SDI 시총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23년도에. 말이 돼요? 에코프로가 양극재를 만들어서 삼성 SDI 공급을 하는데, 아니 공급을 받는 회사보다 공급을 하는 회사가 시총이 더 커졌어요. 3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뭐다? 고점에 대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에코프로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갈 때 사람들은 실적을 본 게 아니라 리튬 확보와 양산 공장 증설 공시를 봤다. 로봇주에서도 양산 라인 구축 완료나 대기업 공급사 등록이란 뉴스가 뜨는 기업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매도 타이밍일 겁니다라고 오늘 오전 10시 51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얼마 뒤에 SPG가 이런 걸 냈더라고요. SPG 로봇 관절 감속기 QDD LG 휴머노이드 뚫었다. 상반기 5,000대 양산 승부수. 소름 돋죠? 그죠? 소름 돋죠?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떴어요. 그럼 SPG 뭐예요? SPG?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얘도. 제가 SPG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만원대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정확히 26,000원. 여기 말씀드렸고 폭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이 종목 또한. 그러나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네요. 저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현대차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 놓으시면 좋은 브리핑 계속적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품주들 확인 잘 해보시고, 좀 시총이 낮은데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분명히 있는데, 제가 요거는 당연히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명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부품주도 혹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이 회사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건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